침묵하는 제국, 인도의 거대한 모순과 수능의 메커니즘. 천상의 빛과 심연의 그림자, 두 개의 인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나라 안에 공존한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두 개의 우주, 인도라는 대륙이 품은 극단적인 모순을 마주하려 합니다. 2026년 현재, 인도는 IMF 자료에 따라 세계 6위 경제 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연 6.5%대의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일본과 독일을 곧 추월해 세계 3, 4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경제 성장 지표의 꼭대기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샤이닝 인디아 샤이닝 인디어를 상징하는 뭄바이의 마천루를 보십시오. 밤하늘을 찌르는 초고층 빌딩 숲 사이로 그 정점에는 무케시 암바니의 저택 안틸리아가 서 있습니다. 27층 높이의 이 건물은 일반 건물 60층 높이에 맞먹으며 규모는 4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집안에 3개의 헬리콥터 착륙장과 160대 이상의 차를 세울 수 있는 9층짜리 주차장, 3개의 영화관, 스파, 수영장, 그리고 600명의 상주 직원이 오직 한 가족만을 위해 24시간 움직입니다. 이 저택의 가치는 약 2조 원을 상회하며 2025년 기준으로 46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가우탐 아다니를 비롯한 신흥 재벌들은 항만, 공항, 에너지, 물류 등 인도의 기간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며 매일 천문학적인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볼리우드 스타들은 한 편의 영화로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고 IT 기업 창업자들은 실리콘밸리급 벤처 투자를 유치하며 크리켓 선수들은 글로벌 브랜드 앰베서더가 됩니다. 상위 1%가 국가 자산의 40% 이상을 점유한다는 2026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의 수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불균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단 1km만 돌려보십시오. 화려한 안틸리아 저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아시아 최대의 슬럼과 다라비가 있습니다. 단 2.4제곱킬로미터라는 좁은 땅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엉켜 삽니다. 한 집에 10명 가까운 식구가 칼잠을 자고 화장실 하나를 수백 명이 공유하며 하루 1리터의 물로 세 가족이 버텨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 빈민층은 여전히 수억 명 규모로 세계은행과 NITI-AAYOG의 다차원 빈곤 지수에 따르면 교육, 의료, 주거, 위생 모든 면에서 결핍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비극적인 것은 수동 청소부 매뉴얼 스캐번저라 불리는 이들의 삶입니다.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인 달리트들은 2025년 현재도 97% 이상이 이 직업에 종사하며 맨손으로 타인의 오물을 퍼내고 하수구 속에서 질식사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됩니다. 태어나는 순간 결정된 비천한 직업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한쪽은 헬기를 타고 하늘을 가르며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다른 쪽은 오물 속에서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는 이 기이한 공존이 바로 인도의 진실입니다. 이 두 개의 인도는 지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불과 몇 미터, 몇 분 거리에 존재하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 우주처럼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철창 카스트와 분열의 통제. 자, 이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일까요? 수억 명의 빈민이 단결한다면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재벌도 버틸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인도가 수천 년간 다듬어온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교한 통제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선 카스트 제도는 빈민을 분열시키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결코 하나의 계급이 아닙니다. 인도 사회는 고대 베다 시대부터 이어진 4대 바르나브라만크 샤트리아 바이샤수드라 아래 수천 개의 하위 카스트인 자티 JATI로 정교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불가촉 천민달리트 인구만 2억 명에 육박하며 전체 인구의 16에서 20%를 차지합니다. 빈민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카스트는 서로를 차별하고 경쟁합니다. 내가 굶주려도 나보다 낮은 카스트를 보며 위안을 삼는 분열의 심리는 계급 연대를 원천 차단합니다. 우리는 같은 빈민이다라는 의식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다른 카스트다라는 불신과 적대감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카스트가 혁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린다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영국 식민지 시대에 농민 반란이 있었지만 카스트 간 분열 때문에 전국적 연대로 번지지 못했습니다. 현대에도 마을 공동 우물 사용, 결혼, 직업 선택까지 카스트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 빈민들은 하나의 계급으로 뭉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영혼의 족쇄 카르마와 다르마의 종교적 지배. 여기에 힌두교의 카르마카머, 업보와 다르마다머, 본분 철학이 정신적 족쇄를 채웁니다. 현생의 고통을 사회 모순이 아닌 전생의 업보로 여기는 믿음은 저항을 죄악으로 만듭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유는 전생에 내가 지은 업 때문이다. 이 고통을 묵묵히 참고 나의 본분 다르마를 다해야만 다음 생에 더 나은 신분으로, 더 나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전하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수억 명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푸유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도 힌두교 신자 대다수가 자신의 카스트와 운명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폭동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더 쌓는 행위로 여겨지기에 그들은 현실의 지옥을 견디는 것으로 해탈을 꿈꿉니다. 인도 빈민들에게 희망은 현생이 아닌 다음 생, 다음 환생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배고픔의 조직력과 현실적 희망이 더해질 때 혁명이 일어나지만 인도의 종교적 배경은 그 희망의 방향을 현실 너머로 내세로 돌려놓았습니다.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으로 개종한 일부 달리트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만 전체 인구의 80%가 힌두교인 인도에서는 이 철학이 사회 전체를 지배합니다. 의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다듬어진 영혼의 사회 통제 시스템입니다. 지리적 비극 지역별 빈곤 사례와 격차의 심화. 인도의 빈곤은 지역별로도 구체적인 비극을 품고 있습니다. 북부의 비하르 BIHAR주와 우타르 프라데시 UTTAR. 프라데시주는 인도의 가난한 심장부라 불립니다. 이곳은 문맹률이 높고 인프라가 전무하여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도시로 떠나가는 인력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빚과 가뭄,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 실패를 견디다 못해 매년 수천 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2025년에도 이 지역에서 보고된 농민 자살 건수는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반면 남부의 IT 거점인 벵갈루루 BNGALURU는 최첨단 기술의 성지이지만 그 화려한 사무실 빌딩 바로 뒤편에는 농촌에서 올라온 이주 노동자들이 천막조차 없이 길가에서 생활합니다. 케랄라주의 상대적 발전과 비하르주의 낙후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세계를 사는 듯한 이질감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인도는 22개의 공식 언어와 수백 개의 방언, 다양한 민족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한 지역의 불만이 전국적인 연대로 번지기에는 언어와 문화, 지리적 장벽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북부 힌디어권 농민의 시위가 남부 타미르나드주까지 퍼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리적 문화적 분열은 카스트 분열과 더불어 통합된 저항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정치적 안전판 민주주의의 가스 빼기 효과. 또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목 아래 5년마다 주어지는 투표권은 불만을 정치적으로 소진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정치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 특정 카스트 집단을 선동하여 표를 얻는 데 집중합니다. BSP 바후잔 사마지, 당나, SP 사마지와디 당처럼 카스트 기반 정당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정부는 MNREGA 농촌 고용보장법나 PDS 공공배급제, 무료 식량, 배급 등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줍니다. 이것이 폭발 직전의 압력을 조금씩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빈민들은 투표를 통해 내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실제 권력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2024, 2025년 총선에서도 카스트별 표 계산이 핵심이었고 불만은 선거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할 에너지는 투표용지로 정치적 거래로 전환됩니다. 최근 농민 시위의 한계와 카스트 정치의 모순. 최근 인도는 2024, 2025년 대규모 농민 시위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펀자브와 하리아나를 중심으로 델리 진입을 시도한 농민들은 MSP 채소 지원 가격, 법제화와 농업개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들조차 체제 전복을 꿈꾸는 혁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위는 특정 농업지역이나 특정 카스트 집단주로 자트시크 교도 중심의 보조금 및 수매가 요구에 집중되었습니다. 카스트 간의 정치적 갈등은 계급 투쟁을 더욱 복잡하게 꼬아놓습니다. 특정 카스트가 정치 세력화되어 이익을 추구할 때 다른 하층 빈민들은 그들을 동지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왜 저들만 혜택을 받는가? 라는 질투와 시기가 왜 우리 모두 가난한가? 라는 근본 질문을 덮어버립니다. 2025년 시위에서도 카스트별 연대가 깨지는 순간 운동은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인도 사회의 고전적 패턴입니다. IT 강국의 역설 교육 격차가 만든 디지털 카스트. IT 강국이라는 인도의 자부심은 역설적으로 계급의 고착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인도의 교육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코딩을 배우는 소수의 엘리트 학생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지만 대다수 빈민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는 교사도, 책상도, 인터넷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맹률은 2026년 현재 20%대까지 떨어졌지만 질적 격차는 여전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영원히 갈라놓는 거대한 디지털 카스트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깨어난 빈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기득권의 성벽만 더 높이 쌓이는 셈입니다. 부유층은 자녀를 해외 명문대에 유학 보내거나 살인 명문대에 진학시켜 부를 대물림하는 반면 빈민의 자녀들은 문맹을 벗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아졌지만 데이터와 교육 콘텐츠 접근성은 여전히 카스트와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결론: 침묵의 무게와 미래의 전망.
결국 인도의 마천루가 내뿜는 화려한 불빛은 그 아래 슬럼가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그 어둠 속에서조차 폭발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는 수억 명의 사람들. 이들의 수능은 신비가 아니라 가장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의 고통에 운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스트, 카르마, 지역 분열, 정치적 안전판, 교육 격차가 한데 어우러져 만든 이 거대한 메커니즘은 인도를 침묵하는 제국으로 유지시켜 왔습니다. 인도가 진정한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IT 기술이나 우주선 발사보다 소외된 99%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외벽 뒤에 숨겨진 썩어가는 기둥을 외면한다면 그 성은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인도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도시화와 교육 확산, 소셜미디어로 인해 젊은 달리트 세대는 점점 이게 공정하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소수지만 카스트를 초월한 계급 연대 시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여전히 카르마와 다르마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수능이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가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아픈 숙제, 극단적 불평등 속에서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대한 침묵의 무게를 되새기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